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현대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입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늘의 본래의 모습일까요? 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애달픈 민중들을 향한 외견과 연민.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억눌린 현실을 행복하게 여기는 독재자에게 길들여진 민중들이 깨어나기를 염원하는 시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민주화를 외친 4.19 혁명은 1960년 박정희의 쿠데타로 짓밟힙니다. 군사독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억눌린 삶을 사는 민중들은 먹구름 낀 하늘을 맑은 하늘로 믿고 쇠항아리 가린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 믿고 있습니다. 애달프고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구름을 걷어내고 쇠항아리를 찢어라라고 시인은 외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억압받고 통제받는 민중들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라는 외침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닦아내고 찢어버려야만 자유와 평화가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이라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인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중을 억압하는 암담하고 위선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한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해설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날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미를 날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선생님이 이렇게 대괄로 한 것이 있는데요. 요 대괄로 한 것은 긍정적 시입니다. 자, 이 하늘은 우리 자유와 평화 또 인간다운 삶,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등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야 나는 진짜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누가 지금 먹구름 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야, 하늘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왜 하늘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뻔한 질문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우리 서리법이라 합니다.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자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뒤에 하늘이 있겠죠. 자, 이렇게 구름 갈로를 해놨는데요. 우리 구름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은 두둥실 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여기서 이 구름은 하늘을 가리는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 하늘하고 구름 이렇게 관계를 지으면은
하늘이 긍정적 시어라면 구름은 부정적 시어가 되겠죠. 자, 이 구름은 결국은 민중들에게 시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구름이 부정적 시어로 나오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우리 관동별곡에 보면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내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 열구름이 임금 근처에 머물면 안 되는데, 자, 이 구름은 간신이잖아요. 삼인곡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보고 싶어 올라갔는데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구절. 이 구름이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다, 그죠? 송민국에도 그렇습니다. 임금이 보고 싶어서 올라갔더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구름과 안개가 임금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뜻이죠. 자,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행은 그냥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건데 이 뒷부분에서는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로 이어지면서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자, 일행과 이 삼행은 점층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죠? 점층적은 뭔가 분위기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본 건 먹구름이다.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참된 하늘을 알고 있는데 내는 하늘을 모르죠. 자, 내는 구름 낀 하늘을 맑은 하늘로 알고 있는 민중이다. 결국은 이 내는 내가 좀 깨우쳐 주고 싶은 대상, 자,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죠. 먹구름은 부정적시여 암담한 현실 상황이고요. 그걸 하늘로 알고 네가 본 건 먹구름인데 그거를 먹구름 낀 하늘을 하늘로 알고 있다. 자,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먹구름 보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결국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중들의 삶이 이렇다는 뜻이죠. 자, 참고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도 있고요. 같은 뜻이죠. 우물안 개구리, 정저지와 정중지와 이거는 한자성어이다, 그죠? 이것도 이런 말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관견은 우리 대나무 관이죠. 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꼭 관만큼밖에 볼 수 없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그 시민이 우리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앞에 이연하고 좀 구조가 반복되죠. 쇠항아리다. 쇠항아리 역시 부정적 시어고요. 구름과 함께 하늘을 가리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쇠 붙이잖아요. 우리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런 시도 있는데요. 신동엽 시인의 그 껍데기 가라에 보면 쇠붙이가 나오죠.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독재자인데 그들은 굉장히 뭡니까 수령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히 왕이었습니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2년과 3년은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뒷부분에도 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대꾸법이 되겠죠. 자, 1에서 3년 어리석고 암울한 과거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명령형이 쓰였네요. 구름을 닦아라는 뜻이죠. 명령형이고 또 사람들아 불렀으니까 돈어법이 쓰였네요. 명령법과 돈어법이 쓰였습니다. 내 마음속 구름. 자, 내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사람들아. 좀 바뀐 거겠죠. 구름은 버려야 할 대상이고요. 사람들아 내 마음속의 구름을 닦아라니까 이건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자, 문학 작품 특히 현대 시에서는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을 봐라. 진짜 하늘을 봐라. 그럼 닦아야 보일 거 아닙니까? 찢어라 사람들아. 자, 쇠항아리를 찢어라. 명령형이고 돈어법이고요. 앞에 연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구름과 쇠 항아리는 방해물이고요. 자, 이것도 도치법입니다. 명령형 사용으로 어리석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삶, 자유와 행복을 위한 삶을 찾아라, 이런 의미고요.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항상 닦아야 되겠죠. 맑은 하늘의 내면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자,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진짜 구름이나 쇠항아리 없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자유로운 세계, 우리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은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아마 삶의 두려움과 엄숙함의 의미입니다. 자, 외경을 알리라. 이 의미는 이런 뜻이겠죠. 마음속 구름을 닦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 것이다. 그 마음속에 자기 눈앞에 보는 것만큼 다 보는 사람은 이런 의미를 알 수 없죠. 자, 아침 저녁, 자, 앞의 연과 이 행이 또 대구가 되네요.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찍고 맑은 하늘 내면을 보기 위한 노력이고요.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자, 그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다음 이어집니다. 사연의 수견은 현실 극복의 촉구고요. 현실을 바로 알아야 또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연민은, 자, 하늘, 자유와 평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자, 연민은 왜냐하면은 나는 알잖아요. 나는 진정한 하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 낀 하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나는 맑은 하늘을 봤는데 그 맑은 하늘을 못 보고 구름 낀 하늘을 믿는 사람들, 그 인간다운 삶을 모르는 민중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 진정한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연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갖고 있으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질도 없겠지요. 알리라. 자,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도 조아리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마 조아리면은 결국은 하늘이나 자유와 평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세다, 그죠? 경건하죠.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도 조아리면서 민중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자, 서럽게는, 자, 왜 서럽게인지 조금 더 보고요. 엄숙한 세상. 엄숙한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영탄법이 쓰여있네요. 일단 감탄사가 있으니까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우리가 경박하게 볼 수 없죠. 인고의, 참는다는 뜻이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엄숙한 세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유와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민중의 슬픔. 자, 민중들은 사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구름 낀 하늘이라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이거겠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 8년은 인고의 삶과 실천적 자세입니다. 살아가리라. 의지가 드러나죠. 하늘을 못 보아도 살아갈 것이다. 의지적이고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부분은 1년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결국은 뭡니까? 그 자유와 평화의 세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1년이 반복되는 것,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우리 수미상관이라 하죠. 수미상관은 운율감도 형성하고 또 구성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자, 현실이 어렵더라도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오겠지요. 자, 현실 인식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여러분들 누가 하늘을 보았던가 자유시로 이래 배우면 안 됩니다. 자,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시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됩니다. 자, 이 시를 이와 같이 현실의 문제에 참여하는 시를 참여시라 합니다. 참여시하고 반대되는 게 순수시입니다. 자, 성격은 참여적, 참고 순수적이란 말 기억하고요. 격정적이죠. 또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남성적,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또 성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가 좀 이래 거친 면이 있죠. 주제는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자유와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특징을 보죠. 민중을 억압하는 암담하고 위선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고요. 강한 신념과 의지가 드러나는 격정적 어조를 보여줍니다. 우리 격정적 어조와 반대되는 게 감정의 절제죠. 김현성의 눈물, 정지용의 유리창, 이런 시가 대표적이죠.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로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있었죠. 하늘과 구름 쇠항아리 생각납니까? 직설적 표현으로 화자를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의미와 대립되는 시어를 찾아 의미를 말해 보자인데요. 하늘은 민중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먹구름과 쇠항아리는 암담한 현실, 바른 현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요. 진정한 하늘을 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의 구름을 닫고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를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 상황을 방해하는 것을 설정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해보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블로그에도 있고 또 유튜브, 네이버 TV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눌러보면은 국어 공부 잘 하는 법 제가 포스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또 강의 자료 됐으니까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느냐, 자, 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